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혼자 늙어간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자식들도 다 떠나가고 배우자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나는 혼자 남겨지는 건가? 이런 두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75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도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을 먹을 때도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너무나 외롭고 슬펐습니다. 밤이 되면 적막함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잠들기 전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 날도 많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작은 딸은 미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가끔 전화통화를 하지만 자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사는 삶이 결코 불행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전보다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시지만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무섭거나 슬픈 일이 아닙니다. 처음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자식들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의 고요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는 거실에 앉아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밥을 해먹을 의욕도 없었고 외출할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삶의 교훈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노년에 혼자 사는 삶의 9가지 놀라운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진정한 나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배우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 식사 준비하고 집안일하고 남편이나 아내 눈치 보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이 살아왔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3세 결혼해서 5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과 자식들 아침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제 시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시간이 가족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분이셨습니다. 밥 줘. 옷 어디 있어? 리모컨 좀 가져다 줘.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고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게 아내의 도리라고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저거 사줘, 엄마 빨리 와. 자식들의 요구에 응하느라 제 삶은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 제가 좋아하는 것, 그런 건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게 되면서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과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혼자 살아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이 자유가 낯설었습니다.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 이런 간단한 질문조차도 스스로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평생 남의 입맛을 맞추느라 정작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몇 달은 매일 같은 음식만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밥,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예쁜 샐러드 재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편이 샐러드를 안 좋아하니까 라고 생각하며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샀습니다. 집에 와서 정성껏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샐러드를 좋아하는구나. 그 이후로 조금씩 저 자신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평소에 사보지 않았던 식재료들을 사보고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고 동네 카페에 가서 여러 가지 커피를 마셔보며 제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평생 해보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들이 그런 거 배워서 뭐 하게요? 돈이나 벌어야지라고 하면 그냥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는 그 2시간이 제 일주일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붓을 들고 먹을 갈고 한 획 한 획 정성껏 글씨를 쓰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잘 쓰고 못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서예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같은 반 수강생들과 함께 근처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인데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어떤 분은 남편과 사별한 후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손자를 돌보느라 바빴다가 이제야 자기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저만 혼자가 아니구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용기와 긍정적인 태도에서 힘을 얻습니다. 또한 저녁 시간도 완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면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양보했습니다. 남편은 사극을 좋아했는데 솔직히 저는 사극이 그다지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거 봐요라고 하면서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거나 요즘 관심 있는 역사 다큐멘터리를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E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이 참 좋더라고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자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세상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들이 많구나 하며 감탄합니다. 가끔은 젊은 시절 좋아했던 가수들의 노래를 듣기도 합니다. 나훈아, 패티김, 이미자, 그분들의 노래를 들으면 젊은 시절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첫사랑의 설렘, 결혼식 날의 떨림,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의 기쁨, 이런 추억들을 되새기며 혼자 미소 짓곤 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조용한 것을 좋아합니다. 시끄러운 곳보다는 고요한 곳이 좋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합니다.
화려한 것보다는 소박한 것을 좋아하고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을 선호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 살아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전구도 갈고 간단한 수리도 하고 은행 업무도 혼자 처리합니다. 작년엔 용기를 내서 혼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평생 가족과 함께만 여행을 다녔는데 처음으로 혼자 비행기를 타고 낯선 곳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쉬고 싶을 때 쉬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 마음대로 일정을 정하고 움직였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서였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혼자 여행을 오다니 예전에 제가 봤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는 것을요.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단지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나를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이런 걸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진짜 저답게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 인간관계의 질이 놀랍도록 좋아집니다. 혼자 산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외롭고 쓸쓸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점점 고립되어 갈 거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제 경험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혼자 살면서 인간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고 의미 있어졌습니다.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들, 남편의 친구들, 며느리의 친척들, 이런저런 모임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는 시댁 친척들 수십 명이 모이는데 저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자리가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과 어색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체면도 있고 해서 억지로 웃으며 참석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시죠? 이런 형식적인 인사들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게 되면서 이런 의무적인 만남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남편 쪽 모임에 갈 필요가 없어졌고 제사도 자식들이 알아서 지내니 제가 나설 일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나를 이제 필요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무적인 만남에서 해방되니 정말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 경숙이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경숙이도 저처럼 혼자 삽니다.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외국에 나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웃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어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겠어? 자식들이 알면 걱정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항상 마음 한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경숙이와 저는 어떤 주제든 스스럼 없이 이야기합니다.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지나간 삶에 대한 후회, 앞으로의 걱정,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도 편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경숙이가 나는 죽을 때 집에서 조용히 죽고 싶어. 병원에서 온몸에 줄 달고 연명 치료받는 건 싫어라고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슨 그런 불길한 소리를 해? 라고 했을 텐데 저도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니까요. 이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두려움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제 삶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또한 혼자 살면서 이웃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위층 할머니는 가끔 반찬을 나눠주시고 저도 제가 담근 김치나 밑반찬을 드리곤 합니다. 혼자 사니까 이렇게 조금씩 나눠 먹어야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작은 통에 담아주십니다. 아래층에 사는 젊은 부부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할 때 도움을 주고 저는 그 집 아이를 가끔 봐주기도 합니다. 부부가 둘 다 직장에 다니는데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잠깐 맡기러 오십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이제는 제가 먼저 아이 보내세요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 아이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손주들이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보는데 이 아이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고 간식을 만들어 먹으며 시간을 보내면 외로움이 싹 가십니다. 예전엔 가족이 있어서 이웃과 깊이 사귈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이웃은 그저 같은 건물에 사는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다 보니 이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서로 돕고 의지하는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작년 겨울에 독감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알아누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열이 높고 몸이 떨려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위층 할머니가 매일 문 앞에 죽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 앞에 죽 놨으니까 드세요 라고 하시고는 조용히 가셨습니다. 그 따뜻한 죽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이렇게 챙겨주는데 제 자식들은 멀리 있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식들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까이 사는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후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어떻게 제가 아픈 걸 아셨어요? 라고 물으니 며칠 동안 발소리가 안 들려서 이상하다 싶었어? 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제 생활 패턴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세심한 관심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도 이웃들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얼굴을 못 보면 안부를 물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관계들이 제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자식들과의 관계입니다. 함께 살 때는 사소한 일로 자주 부딪혔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속상했고 손주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짜증이 났습니다. 엄마,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한 집에 살다 보니 생활 방식이 달라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인데 며느리는 늦잠을 자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 며느리가 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어요 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며느리가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으면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서로 불만이 쌓였지만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로도 티격태격했습니다. 하지만 따로 살면서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말을 주고받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그래, 잘 지낸다. 너희들도 건강하지? 이런 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예전에는 매일 얼굴을 봐서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만나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그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식사하면서 자식들의 근황을 듣고 손주들의 성장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따로 살다 보니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게 되었고 갈등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며느리가 먼저 전화해서 어머님, 건강하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명절 때도 어머님 음식비 제가 할게요. 편하게 계세요. 라고 합니다. 매일 얼굴을 보면서 자잘한 일로 다툴 때보다 훨씬 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생기니 오히려 마음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가 아름다움을 만든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 자유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살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 경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워졌고 돈을 쓰는 방식도 훨씬 현명해졌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계실 때는 연금이 두 사람 몫이 나왔는데 이제는 제 몫만 나옵니다. 두 사람이 쓰던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야 하니까 불안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병원비가 많이 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혼자 살아보니 생활비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두 사람 먹던 것을 혼자 먹으니 식비가 반 이상 줄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큰 집이 필요 없어서 작은 평수로 이사를 했더니 관리비도 크게 줄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은 34평형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28평형 아파트에 삽니다. 처음에는 너무 좁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혼자 살기에 딱 좋습니다. 방 2개의 거실, 부엌, 화장실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작은 집이 청소하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지출이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큰 돈이 들었습니다. 제수용품 사는 것, 친척들 모임 비용, 선물 사는 것 등등 돈 나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명절 때는 몇십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친척들 경조사도 부담이었습니다. 결혼식, 돌잔치, 회갑, 칠순. 1년에 몇 번씩 경조사가 있었고 그때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내야 했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먼 친척의 행사에도 체면상 가야 했고 돈을 봉투에 넣을 때마다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서 이런 지출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명절에는 자식들이 알아서 차례를 지내니 제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졌고 경조사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쪽 친척들 행사는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되니 그 부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또한 의무적인 선물도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시댁 식구들에게 선물을 사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동서, 한 명당 몇만 원씩이라도 모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이거 사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저거 사면 좋아할까? 이런 고민을 하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가끔 용돈을 주거나 손주들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는 정도입니다. 그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도 이제 다 컸으니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저는 제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혼자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관리비, 식비, 공과금,
통신비 등을 다 내고도 매달 조금씩 저축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크게 부유하지는 않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문화센터 수강료, 책값, 가끔 친구들과의 외식 비용, 이런 것들을 쓰고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돈을 쓰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제가 입고 싶은 옷보다는 남편 옷을 먼저 사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보다는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샀습니다. 제 것은 항상 나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전히 저를 위해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큰 돈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책 한 권 사고, 가끔 좋아하는 음악회에 가고,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는 정도입니다. 작년엔 평소 갖고 싶었던 전자책 단말기를 샀습니다. 눈이 나빠져서 작은 글씨 읽기가 힘들었는데 전자책은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전자책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용해보니 정말 편리합니다.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무료로 빌릴 수도 있고 밤에 불 끄고 누워서도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무겁지도 않아서 들고 다니기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투자가 제 삶의 질을 놀랍도록 향상시켰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근교로 일일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남한산성, 강화도, 양평, 가평, 멀지 않은 곳들을 다니며 자연을 즐깁니다. 여행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버스 요금과 점심 식사 비용 정도면 충분합니다. 누군가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저를 위해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 아닐까요?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할까봐 항상 걱정했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가끔 용돈을 보내려고 했는데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있으니까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손주들 교육비에 쓰고 너희 노후 준비도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아들이 안심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면 자식들도 마음 편하게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작년에 큰아들이 집을 사려고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예금 일부를 도와줬습니다. 제 필요보다는 아들의 필요가 더 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유로워지니 정신적으로도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돈 걱정을 덜하니 마음이 편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건강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살면 건강관리가 소홀해질 거라고 걱정하십니다. 아플 때 챙겨줄 사람도 없고 제때 밥을 안 먹게 되고 운동도 게을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 경험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혼자 살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혼자 살면 내 건강을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나 혼자 병원에 가야 하고 내가 건강해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함께 살 때는 솔직히 건강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가족들 식사 준비 때문에 억지로 일어났고 피곤해도 집안일 때문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먹거나 운동을 게을리하거나 정기 검진을 미루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늦잠 자면 저도 덩달아 늦게 일어났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알람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15분 정도 합니다. 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고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고 다리를 쭉쭉 펴주는 동작들을 천천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힘들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유연해졌습니다.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식사도 훨씬 더 건강하게 챙겨 먹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고기를 좋아해서 기름진 음식을 자주 해 먹었는데 지금은 채소 위주로 담백하게 먹습니다. 현미밥에 된장국, 나물 반찬 몇 가지면 충분합니다.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는 주로 과일과 우유 그리고 견과류를 먹습니다. 바나나나 사과 1개, 우유 1잔, 호두와 아몬드 몇 알이면 충분합니다. 간단하지만 영양가가 높고 무엇보다 소화가 잘 됩니다. 점심에는 혼자 먹기 간편한 음식을 만듭니다. 비빔밥이나 볶음밥, 국수, 만두 같은 것들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뚝딱 만들어 먹는데 혼자 먹는 거라 정성을 덜 들여도 되니 오히려 편합니다. 저녁은 가장 간단하게 먹습니다. 죽이나 국수, 샐러드 정도로 가볍게 해결합니다. 저녁을 과식하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와서 일부러 적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편하고 몸이 가볍습니다. 물도 의식적으로 많이 마시려고 합니다.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고 시간마다 알람을 맞춰서 물을 마십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는 마시려고 노력하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니 피부도 좋아지고 변비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운동도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4시쯤 되면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1시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을 감상하고 때로는 공원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이 산책 시간이 제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루틴이 되었습니다. 공원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히게 되고 인사를 나누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날씨 좋죠? 건강은 어떠세요? 이런 짧은 대화들이 산책을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집에서 실내 운동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시니어를 위한 운동 영상을 찾아서 따라합니다. 가벼운 체조, 스트레칭, 근력 운동 등 다양한 운동들이 있는데 제 체력에 맞는 것을 골라서 합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 생각보다 재미있고 효과도 좋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니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한결 수월해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예전보다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습니다. 6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귀찮아서 미루곤 했는데 지금은 절대 빠뜨리지 않습니다. 작년 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을 때 바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짜게 먹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했더니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바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나이 들면 어디 안 아픈 데가 있어라고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합니다. 치과 검진도 1년에 2번씩 받고 안과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약도 빠짐없이 챙겨 먹습니다. 혈압약, 관절 영양제, 비타민 등을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약통에 요일별로 약을 미리 넣어두어서 빠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자꾸 잊어버렸는데 알람을 맞춰 놓으니 빠뜨리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수면도 신경 써서 관리합니다. 밤 11시에는 꼭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합니다. 침실 환경도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맞추고 습도는 50% 정도로 유지합니다. 어두운 커튼을 쳐서 빛을 차단하고 조용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니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낍니다. 혼자 살면서 깨달은 것은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자식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건강하기만 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혼자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장을 보는 것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모두 제가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저를 더욱 건강한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예전보다 체력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해진 것 같습니다.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몸이 가벼워져서 활동하기도 편합니다. 건강하니 매일이 즐겁고 삶의 질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5번째, 정신적으로 더욱 성숙해집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 독립적이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혼자 살면서 저는 많은 면에서 성장했고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예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남편에게 의지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당신이 결정해 주세요.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남의 의견에 기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부터 가전제품을 사는 것까지 모든 결정에 남편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 하나 결정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저녁에 뭘 먹을지, 주말에 뭘 할지 이런 사소한 것들조차 혼자 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항상 남편의 의견을 물어봤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는 게 나을까? 머릿속으로 수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제 직감을 믿고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제 선택이니까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고 이제는 큰 결정도 자신 있게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오래된 냉장고를 바꾸기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물어봤을 텐데 이번에는 혼자서 여러 제품을 비교하고 리뷰를 읽어보고 가격도 알아본 후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브랜드의 냉장고를 검색하고 사용 후기를 읽어보고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최저가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자식에게 전화해서 사용법을 물어보고 천천히 배워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꼼꼼히 비교한 끝에 제 조건에 맞는 냉장고를 선택했습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에 에너지 효율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송 날짜를 정하고 설치까지 모두 혼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냉장고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이 골라준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선택했기 때문에 더욱 애착이 갔습니다. 냉장고를 볼 때마다 내가 이걸 혼자 골랐어라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내 판단도 괜찮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니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웬만한 일은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집안의 작은 수리도 혼자서 해결합니다. 전구를 갈고 수도꼭지 패킹을 교체하고 문손잡이를 고치는 것 정도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방법을 검색하면 자세한 설명 영상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따라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를 부르면 됩니다. 하지만 시도해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깊이 있는 사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집안일 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조용한 방에 앉아서 또는 공원을 산책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지금 내 삶은 만족스러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명예도, 돈도, 남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내 마음에 솔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남과 비교했습니다. 저 사람은 큰 집에 사는데 우리는, 저 집은 자식들이 성공했는데 우리는, 이런 비교가 저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압니다. 각자의 인생은 다릅니다. 남의 인생과 제 인생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제가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제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제 길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성숙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을 읽으며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다 읽고 때로는 서점에 가서 책을 사기도 합니다. 철학책, 역사책, 자서전, 에세이, 다양한 책들을 읽으며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접하면서 제 편협했던 생각들을 반성하기도 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는 이런 주제가 우울하고 무섭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겪는 일이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기보다는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떻게 죽고 싶은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유산은 어떻게 정리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이런 생각과 준비가 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6번째, 시간의 주인이 됩니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루 24시간,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혼자 살면서 저는 처음으로 시간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함께 살 때는 제 시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모든 시간이 가족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자식들 돌보기, 남편 시중 들기.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바빴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합니다. 6시쯤 되면 남편과 자식들을 깨워서 식사를 시킵니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저는 도시락을 싸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합니다. 가족들이 출근하고 등교하고 나면 청소를 시작합니다. 걸레질, 진공청소기, 화장실 청소, 창문 닦기. 큰 집을 혼자 청소하느라 오전 시간이 다 갑니다. 점심때가 되면 간단히 혼자 밥을 먹고 오후에는 빨래를 하고 다림질을 합니다. 저녁 준비는 오후 4시쯤부터 시작합니다. 장을 보러 가고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합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녁 6시쯤 되면 가족들이 하나둘 집에 돌아오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정리하고 내일 준비를 합니다. 밤 9시쯤 되어서야 겨우 앉을 수 있는데 그때쯤이면 너무 피곤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냥 잠듭니다. 이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게 되면서 처음으로 시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오늘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를 즐깁니다. 날씨가 좋으면 베란다에 나가 햇볕을 쬐며 책을 읽기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 식사도 천천히 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과일을 먹고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십니다. 예전에는 가족들 식사시키느라 정신없어서 제대로 된 아침을 먹지 못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식사를 즐깁니다. 오전 시간은 주로 운동을 하거나 집안일을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제 페이스대로 합니다. 오늘 다 못하면 내일 하면 됩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어떤 날은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어떤 날은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듣습니다. 또 어떤 날은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날은 그냥 집에서 쉬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옛날 사진을 꺼내보기도 합니다. 사진첩을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들여다보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추억을 되새기며 미소 짓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도 온전히 제 것입니다. 일찍 자고 싶으면 일찍 자고,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합니다. 누구에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편한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가끔은 밤늦게까지 책을 읽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소설을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불 끄고 자야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책을 덮었는데 이제는 새벽 2시까지 읽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자유롭게 쓰다 보니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고 같은 루틴을 따르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새롭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배울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혼자 작은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서울 근교의 아름다운 곳들을 찾아다닙니다. 북한산, 남한산성, 강화도, 수원, 화성 이런 곳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역사와 자연을 즐깁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혼자 다니는 것이 더 편합니다. 제 속도대로 걸을 수 있고 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볼 수 있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게으르다, 할 일이 없냐 이런 소리를 들었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쉬고 싶으면 쉬고 바쁘게 움직이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있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이 혼자 사는 삶의 큰 축복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제 삶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도 제 시간에 간섭하지 못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7번째,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것 중 하나는 일상의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제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픈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몸이 불편해서 누워만 계셔야 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2다리로 걸어 다니고 2손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들려오는 새소리, 따뜻한 햇살, 이런 것들이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이런 것들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새가 지저귀든 말든, 햇살이 비치든 말든, 그저 해야 할 일들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새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니 감사한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베란다에 있는 화분들도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이 되면 푸르게 자라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면 잠이 듭니다. 이런 자연의 순환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생명의 신비를 느낍니다. 며칠 전에는 키우던 고추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작은 화분에서 자란 고추 몇 개뿐이지만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본 결과물이니까요. 그 고추로 김치를 담갔는데 어느 김치보다 맛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먹는 밥이 쓸쓸했습니다.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노라면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밥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밥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을 때, 이 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내 식탁에 올라왔을까 생각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정성껏 키우고 수확하고 도정하고 운반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제 밥상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 밥 한 끼가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알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습니다. 반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나물 한 접시. 간단한 반찬들이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먹습니다. 이 된장은 어떤 맛일까? 이 김치는 어떻게 익었을까? 음식을 먹으며 그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낍니다. 예전에는 빨리빨리 먹느라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식사시키고 설거지해야 하니까 급하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음미하며 먹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예전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봄에 베란다 화분에서 새싹이 돋는 것을 보면 가슴이 설렙니다. 드디어 봄이 왔구나. 겨울 동안 꽁꽁 얼어있던 땅에서 작은 생명이 고개를 내미는 모습이 신기하고 감동적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 감사합니다. 에어컨 없이도 창문을 열고 자연 바람을 맞으며 낮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매미 소리를 들으며 여름의 활기를 느낍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인생을 생각합니다. 나뭇잎도 시들어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낙엽은 땅으로 돌아가 다시 나무의 양분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겨울에는 첫눈이 내릴 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창밖으로 하얗게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 마치 세상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한 해를 정리합니다. 이웃과 나누는 작은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런 짧은 인사말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 환하게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제는 아래층에 사는 젊은 엄마가 직접 만든 쿠키를 갖다 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아이를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요. 작은 봉투에 담긴 쿠키 몇 개뿐이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도 큰 기쁨입니다. 오늘 뭐 했어? 건강은 어때? 이런 안부를 묻는 전화를 받을 때면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저를 기억하고 전화를 주는 친구의 마음이 고맙습니다. 가끔 자식들에게서 오는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오늘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으세요. 엄마 건강하세요 이런